80년도에서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은 홍콩 배우를 한 번쯤은 좋아해 보셨을 텐데요. 그때의 그리움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第一个镜头你还记得吗？这就是80、90年代亚洲人民真实的生活写照。所有的阿姨都想把女儿许给张国荣， 장국열을 닮았다고요? 사사못가요? 所有的年轻女孩都想变成王祖贤，嫁给周润发。那个时候的周星驰一年能拍5部无厘头搞笑电影，拿下票房20亿。 또 홍콩 영화 하면 떠오르는 여배우 장만옥은 천밀밀, 화양연화, 아비정전 등 본인의 개성 있는 외모와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영화제의 여우주연상들을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밀밀이라는 영화로 가장 사랑받았으며 영화 속에 등장한 등려군의 노래 천밀밀과 월량 대표와 적심은 누구나 흥얼거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한 그녀는 벌써 올해 만 58세로 영화계를 은퇴한 뒤 카메오로만 잠깐씩 활동을 하다가 현재 외국 여행도 다니고 디제잉을 배우는 등 소박한 일상을 누리며 지내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 개봉한 이마 베프라는 영화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로 출연한 양조위 또한 중후한 분위기와 우수에 가득 찬 눈빛 연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그는 화양연화를 제외하고도 중경삼님, 새끼, 해피투게더, 아비정전 등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키며 전설적인 배우로 남게 되었죠. 2021년 개봉한 마블 영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174만 관객을 돌파하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고 홍콩 액션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홍콩 영화가 어쩌다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年代末，好莱坞大片的崛起，对于香港来说最重要的海外市场节节败退，电影人纷纷北上来到大陆寻求新的市场。唔可以放棄大陸咧，因為佢觀眾喺度嘛，佢成萬間戲院喺度。港片已死的言論開始叫囂，香港影壇盛世不復，演員斷層。但也正如港片中的那樣，香港自有它的江湖道義。刘德華每年一定會安排檔期參演香港新導演的作品，即便無利可圖。甚至在今年大環境如此蕭條的情況下，55歲的任賢齊與60歲的任達華時隔16年再度合作，出演《邊緣行者》。洪金寶、方中信、譚耀文一眾老牌香港演員的再次回歸，結結實實的殺耳光，不帶護具的砸酒盤，拳拳到肉的打戲，不共戴天的黑白兩道，讓人腎上腺素飆升的飛車爆肚。好像只要這群代表着香港黃金年代的人再度出現，就能夠迅速將我們拉回那個快意恩仇、年輕氣盛的香港。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동해 못함. 그때 홍콩 영화는 정말 어마무시했지. 진짜 잘 찍은 듯. 그때 진짜 내가 즐겨봤었는데. 한 시대의 종말을 대표하는 걸로 비빌 데가 없지. 홍콩 영화의 몰락은 그 당시의 유명 배우들이 늙어가기 때문이야. 지금도 내가 야밤에 임정영이 강씨랑 싸우던 걸 몰래 보던 기억이 나네. 주성치, 허당 코미디 영화를 제일 좋아했고 성룡 영화는 지금도 몇 번씩 돌려보는 중임. 이라며 홍콩 영화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바이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2023년이 됐는데도 홍콩 영화는 어째서 계속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그 진상이 밝혀져야만 한다. 라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쓴이는 홍콩의 문화 예능 쇠퇴에 대한 글을 많이 써온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항상 홍콩 문화 예능을 비평하는 글만 쓴다고 말하고 있으나 여기에 전혀 비판의 뜻은 없으며 주된 것은 역시나 역사적 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홍콩과 대만 문학 창작가들은 여전히 중국이 주도하는 신시대의 중국 문화에 녹아들려고 하지 않고 있다. 중국 관중들은 오히려 과거 홍콩과 대만의 대중문화만이 가진 분위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문화를 따르고 사랑하고 있다며 이에 시공간을 초월한 문화예술은 그것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관중은 여전히 과거 홍콩과 대만 문예 콘텐츠 생산에 열광하고 심지어 걸핏하면 중국 문화 산업을 지적하고 의도적으로 비하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중국 대중문화의 발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예를 들면 홍콩 영화의 쇠락이
중국 때문이라는 루머가 오랫동안 떠돌고 있는데 중국 영화계가 홍콩 영화에 자유를 주지 않는다. 중국 내륙 시장은 먹히지 않는다. 또 중국과 홍콩이 맺은 계약으로 인해서 홍콩 영화가 신인을 키우지 못하게 됐다는 등등 설명하고 있죠. 또한 그 당시에 홍콩 영화를 그리워하며 단지 홍콩 영화만 배우면 좋은 영화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홍콩 영화도 모르고 중국 영화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영화의 쇠퇴에 대한 문제는 늘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업계에서는 이미 다 결론난 얘기라며 그 배우들, 감독들, 그리고 창작자 인재들은 보릿고개에 처하게 됐으며 다시는 홍콩 영화계 사람들에게 큰 그림은 없을 것이고 홍콩 영화는 점점 더 쇠락할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저 영화 산업의 문제일 뿐이라며 덧붙여 홍콩 영화의 쇠퇴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며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로 홍콩 영화 업계 사람이 너무 적고 경제 상한선이 제한돼 있어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9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무역을 제외한 문예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홍콩 영화 현지 시장이 매우 제한적이고 홍콩 영화 세대 교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홍콩 영화가 산업 고도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해외 나가본 사람들은 알다시피 홍콩 영화는 홍콩과 대만 지역과 동남아시아와 해외 화교들 사이에서 아직 큰 시장이 있어. 중국이 상영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중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홍콩 영화계가 망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정. 유덕화도 유랑지구 2에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음. 천황들은 다들 진출해야 하는 걸 아는데 기타 단역들은 아직도 좁은 견문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 뭐. 동남아 유행에 대해 알고나 하는 소리냐? 외국 끌어들여서 떳떳하게 말하는 게 참 대단하네. 예전엔 중국에서 막는 게 심했는데 홍콩은 대부분 일본이랑 유럽 덕분에 먹고 살았지. 중국도 잘 몰라.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은 표절하는 것도 쉽지 않음. 일본과 한국 모두 홍콩 영화를 배우고 있다고 봐도 됨. 90년대 홍콩 스타들은 동남아 프로그램에서 섭외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었잖아. 한국에서도 장국영 한국 TV에 출연시키려고 반년이나 기다렸잖아. 라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중국 시장은 관중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중국 영화가 크게 성공한 영화가 몇 개인지도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방역 정책만 봐도 폐쇄적인 중국이 앞으로 영화 산업 환경에 있어서 창작에 대한 자유를 펼칠 수 있게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고 무술만이 실전에서 먹히고 최고라는 오류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2022년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11월 25일 청룡영화상에서 탕웨이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해 많은 팬들에게 축하를 받았는데요. 짱이야, 너무 좋아. 탕웨이 연기한 영화는 진짜 다 꿀잼. 탕웨이 너무 좋아요. 계속 파이팅 합시다. 더 좋아질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앞으로 더 기대돼요. 당신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공유해줘서 감사. 탕웨이가 상 받은 건 명불허전이야. 라며 응원과 지지의 댓글들을 남기며 탕웨이가 중국 영화계에서 겪은 차별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활동하며 얻은 성과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한다며 중국 영화계의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쇠락해가고 있는 홍콩 영화계지만 화려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홍콩의 거리에는 그들만의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영화제를 통해서도 여전히 재조명되고 있는 홍콩 영화들도 많고 다들 가슴속에 묻어둔 홍콩 영화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당시 홍콩이 지녔던 특유의 분위기와 한때 영화계를 장악했었던 누아르 장르를 재구성하여 다시 우리들의 마음에 여운이 남는 영화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